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23억 4천만원이 이율된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44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8경기 프리시즌 현황을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 현미경 분석 코너에서는 나머지 라리가 6경기와 더불어서 최종픽 14경기를 빠짐없이 갈무리를 해드릴 예정이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픽이 14경기가 모두 맞을 수 없기 때문에 풋볼살롱 채널에서만 보실 수 있는 양질의 전술 분석, 살롱 코멘트를 빠짐없이 시청을 하신 다음에 나만의 독식픽을 구성을 하셔야 1등에 가까워지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의 역할은 최종픽을 적중시키는 것도 물론 있지만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픽을 만듦에 있어서 가치 판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맛깔나게 풀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소화를 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최초 24.5배 적중 내역은 금요일 아침 스페인 네덜란드 1대1 무승부 막폴이 적중이 되면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다음에 공유를 해드린 적중 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8월달 들어서 풋볼살롱이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프로토가 연속으로 적중이 되고 있고, 특히나 무승부 조합, 햄모 조합이 연속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20.5배, 35.9배, 다폴더 14.1배,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10.6배, 16.4배가 적중이 되면서 하루에 299원 합리적인 비용만 투자를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매 회차 프로토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이변픽들을 추가한 승무패 추가 독식픽 역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63.9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야구와 축구 조합으로 적중이 되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시는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 실제 이렇게 적중이 되면서 많은 카페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지난 7월 달에도 이렇게 162배, 81배, 83배, 100배 등 굉장히 고배당 적중 내역들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카페에서 여러 회원분들이 함께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승무패 44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라스 팔마스 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마요르카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2등을 차지를 하면서 승격에 성공을 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라스팔마스가 2부 리그에서는 상당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점유 축구를 구사를 했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기준으로 원정 성적이 1등인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홈에서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홈발을 받지는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무승부가 무려 18번이나 됐기 때문에 최다 무자비 공동 2위의 면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와 헤타페를 거친 2선 공격자원 무니르 선수를 영입을 했고, 이 바르셀로나 출신의 측면 수비수 훌리안 아라우오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익숙한 바르셀로나의 아라우오는 로날드 아라우오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훌리안 아라우오인데, 이 두 선수는 형제가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바르셀로나 같은 소속의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강인 선수가 PSG로 떠나면서 상당히 공격력 약화가 우려가 됐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 하반기에 바야돌리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공격수 사일 라린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 옵션을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발렌시아 출신의 멀티플레이어이자 측면 수비 자원인 토니 라토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측면 쪽을 보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팔마스라는 팀이 지난 시즌 라리가 2부 리그에서 평균 점유율이 65.9%로 두 번째로 높았던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 1부 리그 라리가에서 평균 점유율이 40.7%, 전체 20개 팀 중에서 19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스팔마스가 비록 승격팀이지만 라스팔마스가 전체적인 경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스팔마스라는 팀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라스팔마스의 감독이 현재 가르시아 피미엔타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님이 과거 바르셀로나 B팀 감독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바르셀로나 특유의 점유, 패스 축구 DNA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라스팔마스도 2부 리그에서는 굉장히 패스와 점유를 중시하는 주도적인 축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반대로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체 점유율은 신경을 쓰지 않는 감독님이고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을 추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라스팔마스의 점유 축구 성향은 상성적으로 봤을 때 마요르카가 전혀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라스팔마스가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생각보다 공격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전체 리그 42경기에서 49골을 넣으면서 지난 시즌 2부 리그 득점 공동 3위를 기록을 했지만, 평균을 내봤을 때 경기당 평균 득점이 1.16골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라스팔마스가 비록 2부 리그 2등이나 차지를 했지만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가 산드로 라미레즈, 호나탄 비에라 이 두 선수들인데 각각 7골씩밖에 넣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스팔마스가 1부 리그에서도 특유의 점유 축구를 구사를 하는데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준다면 경기를 주도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마요르카 역시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강인 선수가 이적이 되면서 공격 누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바야돌리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 사일 라린이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최전방의 무리키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줄 영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194cm의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지난 시즌 라리가 15골을 넣으면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 역시 이 무리키 선수를 활용한 고공 공격이 주요 공격 루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은 라스팔마스의 중앙 수비수 알렉스 수아레즈 선수의 프로필인데, 이 선수를 찾아보니까 키가 178cm로 상당히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요르카의 194cm의 무리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가공할 만한 공중볼 경합 능력 그리고 헤딩 뚝배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라스팔마스의 키가 178cm로 작은 알렉스 수아레즈와 공중볼 경합을 무리키가 펼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무리키 선수를 막음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라스팔마스에는 또 다른 중앙 수비수 코코라는 수비수가 키가 188cm로 알렉스 수아레즈보다는 키가 큰 편이지만, 이 선수 역시 무리키와의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요르카 특유의 고공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마요르카가 원정 성적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점과, 라스팔마스가 지난 시즌 2부 리그 기준으로 무실점 경기가 무려 22번으로 최다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살아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무승부가 18번이나 있었던 라스팔마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8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빌바오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빌바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바스크 순혈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 영입 보강이 상당히 까다로운 제약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할 보강이 없었던 빌바오인데, 그래도 마요르카 출신의 미드필더 데 갈라레타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중원을 보강을 했지만, 베테랑 수비수 이니고 마르티네즈 선수를 바르셀로나로 떠나 보냈기 때문에 수비 쪽에 다소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 주전 중앙 수비수였던 예라이 선수 역시 근육 부상으로 빠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빌바오가 중앙 수비 쪽에서 다소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알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사우디로 이적이 됐고, 측면 자원 아센시오까지 PSG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누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르트문트 출신의 플레이메이커 주드 벨링엄을 영입을 하면서 중원은 굉장히 탄탄해진 레알이지만, 어쨌든 주포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사우디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벤제마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주전 골키퍼 쿠르투아 선수 역시 최근에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레알 역시 전력 누수가 꽤나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 빌바오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레알 마드리드 쪽 핵심 자원 누수가 의외로 커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사우디로 이적이 된 레알 마드리드인데, 설상가상으로 주전 골키퍼 쿠르투아 선수 역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수 벤제마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것은, 이 최전방에 벤제마가 빠지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 포메이션 시스템의 변화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프리시즌에 레알이 이른바 다이아몬드 442, 4-3-1-2 전형을 가동을 하면서 왼쪽 측면 자원이었던 비니시우스 선수가 기존보다 중앙 쪽에서 많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변했는데, 이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 선수가 마치 투톱처럼 배치가 되는 시스템에서 아무래도 이 비니시우스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때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죽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벤제마 선수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빌바오를 상대로 10경기에서 넣은 골이 14골인데 그 14골 중에서 벤제마가 넣은 골이 무려 9골이나 됐을 정도로 유독 빌바오를 상대로 강했던 이 벤제마이기 때문에 이 빌바오 킬러 벤제마가 빠지는 것은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벤제마 선수가 레알 시절에 빌바오를 상대로 리그 27경기에서 무려 18골, 6개의 도움을 올렸었기 때문에 빌바오 킬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알이 에스파뇰에서 장신 공격수 호셀루 선수를 영입을 했고 호셀루 역시 라리가에서 어느 정도 골 결정력은 검증을 받은 선수이지만 이 벤제마만큼의 연계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벤제마를 완벽하게 대치를 하기에는 호셀루라는 영입이 굉장히 부실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핵심 골키퍼 쿠르투아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만큼 골문이 헐거워진 레알이고 지난 시즌 레알 같은 경우에는 홈 성적 13승 5무 1패에 비해서 원정에서 11승 1무 7패, 패배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발베르데 감독 체제에서 여전히 끈끈한 조직력, 압박을 보여주는 팀이고 이번 시즌 역시 별다른 시스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조직력적인 측면에서는 빌바오가 우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바스크 순혈주의로 인해서 새로운 선수 영입 보강이 상당히 부실했고 특히나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경기력에 비해서 무득점 경기가 굉장히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골 결정력 난조라는 해결 과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빌바오라는 팀이 전방 압박을 거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있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합류를 한 벨링엄 외에도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양질의 스루 패스를 뿌릴 수 있는 미드필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레알 역시 충분히 빌바오의 뒷공간을 빠른 역습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빌바오 특유의 조직력 앞에서 시스템의 변화가 큰 레알이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토트넘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승패로 가르면서 브렌트포드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이스 공격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위해서 메디컬 테스트를 보기 위해 독일로 떠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리 케인이 이적이 된다면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셀틱 출신의 포스테코글루라는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프리시즌에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 그리고 전방 압박을 구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측면 윙어들이 넓게 벌리고 그 벌어진 공간을 측면 수비수나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를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프리시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측면에서 넓게 벌려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공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토끼 몰이를 하듯이 일제히 공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압박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당히 조직적인 압박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전방 압박 라인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프리시즌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실점 위기를 맞는 장면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시즌 토트넘 대 브렌트포드 경기 맞대결 하이라이트인데 이 브렌트포드가 당시에 토트넘을 3대1로 완파를 했을 때도 이렇게 토트넘의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3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가뜩이나 압박 라인이 더 높아진 토트넘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브렌트포드의 뒷공간 역습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브랜트포드라는 팀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6골로 전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래드포드가 아이반 톤이라는 에이스 공격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지만 최전방에 이 토니 선수 대신에 음베우모, 위사, 샤데 같은 빠른 자원들이 출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습 한방 파괴력이 살아났던 브랜트포드이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토트넘전 3대1 승리를 거뒀을 때 아이반 토니가 없는 상황에서 음베우모가 2골 1도움 위사가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토니 선수 없이도 승리를 거뒀던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 토트넘의 뒷공간을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도 고무적인 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영입 시장에 새롭게 영입을 한 수비수 반더벤이라는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더벤이라는 수비수가 분데스리가에서 중앙 수비수들 중에서 스피드가 1등이었을 정도로 상당히 스피드가 빠른 중앙 수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반더벤이라는 수비수가 2022-23 시즌에 분데스리가 센터백들 중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기록을 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반더벤의 스피드가 토트넘의 넓은 수비 뒷공간을 커버함에 있어서 적절한 영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반더벤이라는 수비수가 키가 193cm로 장신인 것에 비해서는 이렇게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공중볼 경합 능력이 52.2%로 다소 아쉬웠기 때문에 제공권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토트넘이 브랜트포드에게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다비드 라야라는 주전 골키퍼가 현재 아스날 이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라야 선수 특유의 롱볼 로 시작되는 역습 한 방의 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브래드포드가 프라이부르크에서 새롭게 영입을 한 이 플레켄이라는 골키퍼 역시 분데스리가에서 롱패스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던 골키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해리 케인이 현재 바이에른 뮌헨 이적에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케인이 이적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난 시즌에도 해리 케인이 브랜트포드 상대로 2경기 2골로 강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최전방에 해리 케인이 빠지게 된다면 토트넘이 최전방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 쪽으로 구매율이 더 높게 몰려있는 상황에서 브래드포드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RC 셀타비고 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투폴을 추천드리면서 오사수나 쪽 이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4승 1패로 굉장히 좋았고 프랑스 리강 릴 출신의 측면 공격수인 밤바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측면 공격을 보강을 했지만 핵심 측면 수비수 하비 갈란을 아틀레티코로 이적을 시켰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 시즌에 라파엘 베니테즈라는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 베니테즈 감독 체제에서 조직력을 얼마만큼 끌어올렸을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셀타비고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이 지난 시즌에 리그 11골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한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 가브리엘 베이가 선수가 현재 B클럽들의 영입 제안을 받고 있고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나폴리 이적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이가 선수가 떠나게 된다면 셀타비고가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반면에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프리시즌 성적이 5승 2패로 나쁘지가 않았고 지난 시즌에 무려 7등을 차지를 하면서 컨퍼런스 리그 티켓까지
따냈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출신의 측면 수비수 요한 모이카 선수를 영입을 했고 라이오 출신의 장신 중앙 수비수인 카테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알짜배기 영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면 공격수 압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로 임대 복귀가 됐기 때문에 압데 선수가 빠지는 측면 공격력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셀타비고 입장으로서는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 베이가 선수의 이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베이가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를 포함을 해서 여러 빅클럽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실제 나폴리 이적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리그 11골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베이가가 이적이 된다면 셀타비고가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베니테즈 감독 체제에서 새롭게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베이가가 급작스럽게 이적이 된다면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아라사테 감독 체제에서 무려 5년간 함께 하면서 조직력을 쌓았고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 티켓까지 따내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팀의 조직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오사수나가 우위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개인적으로 현재 셀타비고를 맡고 있는 베니테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규모의 클럽보다는 확실히 B클럽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에버튼을 이끌었을 때도 베니테즈 감독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셀타비고에 어울리는 감독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셀타비고가 골키퍼 포지션이 다소 부실한데 마르체신이라는 원래 주전 골키퍼가 현재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블랑코라는 또 다른 골키퍼는 마르세이로 완전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빌라르라는 백업 골키퍼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반기 마르체신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 19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팀의 1부 리그 잔류에 기여를 했지만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셀타비고가 현재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 베이가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있고 베니테즈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오사수나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오사수나 역시 지난 시즌 원정에서 무승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이 있었고 원정에서 득점력도 떨어지는 약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셀타비고 원정 6경기에서 최근에 오사수나가 2무 4패로 승리가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이변픽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가 라리가 38경기에서 37골로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한 골이 채 되지 않는 빈곤한 득점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이렇다 할 공격 자원의 영입이 없다는 점에서 오사수나 특유의 빈공이 나온다면 오사수나 역시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첼시 대 리버풀의 빅매치인데 첼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두 팀이 맞대결이 최근에 공식 결과가 6경기 모두 무승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 리그 맞대결 역시 두 차례 모두 0대0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7연속 무승부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엄연히 따지면 이 6번의 무승부 중에서 2번은 컵대회였고 전후반이 무승부였고 승부차기 끝에 리버풀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굳이 전적을 비교를 하면 6경기 2승 3무로 리버풀이 근소한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토트넘과 PSG를 이끌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이 프리시즌에 굉장한 악재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라이프치히 출신의 공격수 은쿤쿠 선수가 첼시 소속으로 프리시즌에 3골이나 넣으면서 기대감을 상당히 높였는데 이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최소 4개월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첼시가 하베르츠까지 아스날로 이적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은쿤쿠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비아레알 출신의 영입 공격수 니콜라스 잭슨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첼시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37골이 넘었는데 실제 득점은 26골에 그쳤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굉장히 약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은쿤쿠까지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첼시가 또다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시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모하메드 살라가 2골 7도움, 누네스와 조타가 4골, 디아즈와 코디 각포가 각각 3골과 2골을 넣으면서 핵심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았던 리버풀의 프리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이 과거 토트넘을 이끌었을 때 유독 클럽 감독의 리버풀을 상대로 고전을 했던 상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체티노 감독이 과거 토트넘 시절에 리버풀의 클럽 감독 상대로 모든 대회에서 1승 4무 6패, 승리가 단 1승밖에 없었을 정도로 감독 간의 상성 면에서도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우세한 면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첼시의 공격수 은쿤쿠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다는 점, 감독 간 상성에서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우세하다는 점, 프리시즌 리버풀의 공격 자원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리버풀이 근소하게 우세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투폴 추천으로 승패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리버풀이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 기복이 굉장히 심했고 첼시도 충분히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심하게 걸 경우에는 리버풀이 원체 수비 뒷공간이 많이 벌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무드리크 같은 빠른 자원을 앞세워서 수비 뒷공간을 충분히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12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비아레알 대 베티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1승 2무 4패로 굉장히 좋지 못했고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뉴캐슬을 상대로 0대4 대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적 자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공격수 잭슨이 첼시로 이적이 됐고 중앙 수비수 파우 토레스가 아스톤 빌라로 이적이 됐습니다. 측면 자원 축구해제도 AC 밀란으로 이적이 됐고 미드필더 로셀소까지 토트넘 임대 복귀가 됐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프치히 소시에다드 출신의 장신 공격수 세를로트를 영입을 했지만 과연 세를로트 한 명을 영입을 하면서 공격 자원들의 누수를 보강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블랙번 출신의 공격수 벤 브레레턴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얼마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티스 역시 전력 누수가 심한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프리시즌 성적이 1승 1무 4패로 비아레알 못지않게 성적이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주전 플레이메이커 페키르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카날레스까지 이적이 된 상황에서 플레이메이커가 상당히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를 거친 플레이메이커 이스코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스코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이는 이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핵심 자원들의 이적 및 부상 여파로 인해서 제대로 된 경기력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새 시즌을 앞두고 니콜라스 잭슨, 파우 토레스, 추쿠에제, 로셀소 같은 핵심 자원들이 팀을 떠났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시에다드 출신의 공격수 세를로트와 블랙번 출신의 공격수 브레레튼을 영입을 한 비아레알이지만 기존 자원들의 공백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핵심 플레이메이커 페키르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 있는 데다가 또 다른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카날레스 역시 멕시코 리그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플레이메이커 이스코 선수를 영입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2월 세비야와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 실전 경기 자체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얼마나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최전방에서 이글레시아스 선수를 제외하면은 믿을만한 최전방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었는데 그래도 2부 리그에서 지난 시즌 19개의 골을 넣었던 191cm의 장신 공격수 라울 가르시아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기 때문에 베티스도 나름대로 공격 옵션을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선수 역시 2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1부 리그에서 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새 시즌 앞두고 프리시즌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7경기에서 1승 2무 4패 5골 18실점으로 상당히 저조한 득점력과 수비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티스 역시 프리시즌 6경기 1승 1무 4패 4골 9실점으로 비아레알 못지않게 프리시즌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양팀 최근 맞대결 자체가 팽팽하다는 점, 서로 전력 누수가 심하다는 점과 구성원의 변화가 크다는 점, 그리고 프리시즌 성적이 두 팀 모두 저조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헤타페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헤타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가 프리시즌 성적이 4승 2패로 나쁘지가 않았고 8월 6일 비테스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다 할 영입 자원이 없었던 헤타페인데 최전방 공격수 에네스 위날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 중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 쪽에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디스 출신의 공격수 안토니 로자노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카디스에서 28경기 한 골에 그쳤던 공격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지난 시즌 리그 8골을 넣었던 공격수 마요랄 선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요랄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이는 이번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출신의 미드필더 귄도안 선수를 영입을 했고 빌바오 출신의 수비수 이니고 마르티네즈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다만 베테랑 미드필더 부스케츠와 측면 수비수 알바 선수가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베테랑 자원들을 잃은 것은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측면 공격수 덴벨레 선수 역시 PSG 이적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 역시 전력 누수가 꽤 클 것으로 보이는 이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헤타페 원정만 가면 고전을 면치 못했던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 원정 3경기에서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2무 1패로 승리가 없었던 징크스가 있고 지난 시즌에도 0대0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헤타페 상대로 3경기 1골로 저조한 득점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헤타페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헤타페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패배를 당했던 경기가 2020년 10월 경기였는데 당시 헤타페 감독이 현재 헤타페를 이끌고 있는 보르달라스 감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헤타페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만 2번을 거뒀고 2020년 10월 원정 경기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도 보르달라스 감독이 헤타페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지난 시즌 헤타페가 강등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시즌 막판에 소방수로 돌아와서 1부 리그 잔류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르달라스 감독의 헤타페 축구를 두고 풋볼살롱이 넵다페라는 별명을 붙였을 정도로 굉장히 파울이 많고 거친 축구, 압박을 중시하는 보르달라스 감독의 전술 철학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헤타페 특유의 거친 축구에 말려들기 시작한다면 바르셀로나가 자신들의 축구를 펼침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 기준으로 원정에서 패배가 늘어나면서 실점도 홈보다 원정에서 무려 4배가 증가가 됐던 약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헤타페 원정 징크스와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가 보여준 원정 경기력 기복 그리고 올 시즌 앞두고 베테랑 자원들이 빠져나갔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헤타페 원정에서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변픽으로 제가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핵심 공격수 에네스 위날이 십자인대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이 밖에도 헤타페가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미아와 아람바리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헤타페 역시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이 한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헤타페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독식픽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4억 4천만 원 이율된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